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 나와 수진이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 같았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아내가 있고 퇴근길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며 다정한 문자 한 통을 보내오는 그런 일상. 대기업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나에게 수진이는 과분할 정도로 과분한 아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온화하고 나를 깊이 배려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 그래서 나는 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수진이가 몇 주 전부터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보, 나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베이킹 클래스에 다녀와도 돼?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일상이 조금 무료한 것 같아서 맛있는 빵 구워서 여보도 주고 싶고. 손을 맞잡으며 눈을 반짝이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거절할 남편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당연히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수진이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실제로 수진이는 매주 수요일 밤마다 정성스레 구운 타르트나 노릇노릇한 마들렌을 예쁜 상자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버터 향기는 우리 집을 한층 더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수진이가 직접 구운 빵을 내 입에 쏙 넣어줄 때마다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어김없이 수진이가 베이킹 클래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묶는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예뻐 보여 나도 모르게 다가가 백허그를 했다.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내 손을 살짝 밀어냈지만 그 미소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문득 아내의 손을 보니 요즘 밀가루를 많이 만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우리 수진이 요즘 빵 만드느라 손이 많이 상했네. 이리 와봐. 나는 내 화장대로 걸어가 내가 10년째 고집하며 쓰고 있는 스킨로션을 가져왔다. 국내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해서 늘 해외 직구로만 번거롭게 구하는 특정 브랜드의 스킨이었다.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쌉싸름한 우디향, 그리고 끝에 남는 미묘하게 달콤한 잔향이 좋아 오랜 세월 내 시그니처 향수처럼 써온 제품이었다. 나는 수진이의 부드러운 손바닥 위에 스킨을 촉촉하게 덜어주었다. 그리고 내 두 손으로 아내의 손을 감싸주며 다정하게 펴발라주었다. 여보가 좋아하는 향이잖아. 이거 바르고 가서 오늘도 맛있는 빵 재미있게 만들고 와. 알았지? 내 정성 어린 손길에 수진이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잠깐 멈칫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나 금방 다녀올게. 향긋한 내 스킨향을 손에 묻힌 채 수진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늘도 평화로운 수요일 밤이 지나가겠거니 생각했다. 텔레비전을 보며 아내가 가져올 달콤한 디저트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돌아왔다. 오늘 밤은 유난히 피곤했는지 수진이의 안색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고 숨도 약간 가쁜 것 같았다. 많이 힘들었어? 오늘 구운 건 뭐야? 내가 다정하게 물으며 수진이가 식탁 위에 내려놓은 빵 상자로 다가갔다. 달콤한 버터 향이 확 풍겨올 것이라 기대하며 상자 지퍼를 열고 코를 들이민 순간 내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빵 상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고소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전 내가 수진이의 손에 직접 발라주었던 것과 똑같지만 묘하게 더 짙고 축축하게 뒤섞인 은은한 남자 스킨 향이었다. 단 한 번도 틀려본 적 없는 오직 나만의 것이라 믿었던 그 독특한 향기가 아내가 가져온 상자 틈새로 잔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냥 베이킹 강사가 남자라서 그런가 보지 뭐. 코끝을 스치던 낯선 향수 냄새에 대해 나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베이킹 강사가 드문 것도 아니고 좁은 조리실에서 밀가루를 치대고 오븐을 오가다 보면 서로 옷깃이 스치며 냄새가 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 아내 수진이를 온전히 믿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으니까. 그깟 향수 냄새 하나 때문에 쓸데없는 의심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진이에게서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밤 수진이의 귀가 시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점점 더 늦어졌다. 처음에는 클래스가 끝나고 정리를 도왔다거나 같이 수강하는 사람들과 가볍게 차 한 잔을 마셨다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넘어 12시를 향해 갈 때쯤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한 건 집에 돌아온 수진이의 태도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이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들뜬 기색이 교차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자기야 나왔어 하며 내 품에 안기거나 그날 만든 빵을 자랑스레 꺼내놓았을 텐데 이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시선을 슬쩍 피하며 화장실로 직행하곤 했다. 마치 온몸에 묻은 무언가를 급하게 씻어내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수진이의 스마트폰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식탁 위든 소파 위든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몸의 일부라도 된 것처럼 24시간 내내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심지어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도 액정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다. 어느 수요일 밤 유난히 늦게 들어온 수진이가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거실 불을 켜둔 채 기다리던 나와 눈이 마주치자 수진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최대한 다정한 남편의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수진아, 오늘 진짜 늦었네? 베이킹 클래스가 그렇게 재밌어? 오늘은 뭐 만들었어? 분위기는 어때? 평소처럼 아내의 취미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려는 다정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진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냥 그래. 그냥 똑같아.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지 뭐. 수진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하더니 들고 있던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내가 더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진이는 시선을 뚝 떨어뜨린 채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먼저 들어가서 잘게. 툭 던지듯 말을 남긴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닫히는 방문을 바라보며 나는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가슴 한구석이 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알던 다정하고 따뜻한 수진이가 아니라 마치 낯선 타인과 한 공간에 있는 듯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수진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수진이는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수진이의 곁에 누웠다. 깊은 잠에 빠진 듯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든 수진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데 아내의 가냘픈 손가락 사이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유독 눈에 밟혔다.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꼭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 그때였다. 수진이의 손가락 사이로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이며 아주 짧은 순간 불이 들어왔다. 새로운 알림이 온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밝혀진 액정 화면 위로 채 몇 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한 단어가 내 시야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다음 주 수요일 그 네 글자가 아내의 켜진 화면 속에서 유령처럼 빛나고 있었다. 의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온 마음을 집어삼키는 독액과 같다. 처음에 나는 수진을 믿었고 우리의 3년을 믿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앞치마를 챙겨 들고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그저 새로운 취미가 생겨 생기를 되찾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행동은 지나치게 어색하고 차가웠다. 눈길을 피하고 질문을 얼버무리며 무엇보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불길한 예감을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만들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아내를 의심하는 못난 남편인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하던 수요일 밤. 수진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가방이 내 눈에 들어왔다. 원래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움직였다. 지퍼를 열자 수진이 그동안 소중하게 챙겨두었던 베이킹 클래스의 안내문과 몇 장의 영수증이 보였다. 영수증을 꺼내든 순간 손끝이 잘게 떨렸다. 수진은 분명 집에서 30분 거리인 강남의 유명 학원에 다닌다고 했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영수증에 찍힌 주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강남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한적한 외곽 도시의 개인 작업실 주소였다. 게다가 안내문 하단에 적힌 강사의 이름은 수진이 은연중에 언급했던 남성 강사가 아니었다. 김미영이라는 명백한 여성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머릿속이 댕하고 울렸다. 장소도 다르고 강사도 다르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거짓말을 겹겹이 쌓아 올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던 중 수진이 식탁 위에 올려둔 빵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오늘도 예쁘게 구워진 타르트가 담겨 있었다. 코를 가까이 대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난번부터 수진의 옷과 몸에서 미세하게 풍기던 그 익숙한 향기가 상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처음에는 베이킹 강사의 향수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넘겼던 바로 그 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콧잔등을 스치는 베르가못과 짙은 우디 향을 맡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이건 흔한 향수가 아니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고집스럽게 써온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조차 되지 않아 매번 어렵게 직구로만 구하던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였다. 지난주 수진이 클래스에 가기 전 손이 거칠어졌다며 투정 부릴 때 내가 다정하게 발라주었던 바로 그 향. 그 향이 왜 수진이 들고 온 빵 상자에서 그것도 이렇게 진하게 풍기는 걸까? 수진의 손에 묻어있던 향이 상자에 옮겨진 수준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마치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 내 향수를 온몸에 휘감고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말도 안 돼, 진호?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내 향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그 향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 내 오랜 절친이자 최근 들어 수진의 베이킹 클래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짓던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바로 그 순간 물소리가 뚝 끊겼다. 욕실 문이 열리려는 기척이 들렸다. 나는 황급히 영수증과 안내문을 원래대로 가방에 쑤셔넣고 거실 소파로 몸을 던졌다.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이 턱끝까지 차올라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수진이 머리를 말리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훔쳐보았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깜빡하고 두고 간 휴대폰이 남아있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다가가는데 갑자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팝업 알림이 한 통 도착했다. 발신이 내 이름은 진호였다. 화면에 떠오른 짧은 문장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손끝이 사정없이 떨려왔다. 식탁 위에 엎어놓은 수진이의 휴대폰 화면이 징하고 울리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다. 평소라면 남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짓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코끝을 찌르는 이 익숙하고도 낯선 향수 냄새는 나를 눈이 뒤집힌 미치광이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가 10년 동안이나 고집하며 써온 국내에서는 쉽게 구하지도 못하는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 그 향이 왜 수진이가 들고 온 빵 상자에서 그리고 수진이의 옷자락에서 이토록 진하게 풍겨나오는 걸까? 베이킹 클래스 강사는 분명 여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내 손이 수진이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화면을 켜자마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낯선 알림창 하나가 켜져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기괴한 별명,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메시지 내용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백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 오빠가 좋아하는 향수 뿌리고 나갔는데 알아채더라.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봐. 머리를 강하게 엇맞은 것 같은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오빠가 좋아하는 향수라니. 그건 수진이가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내가 늘 쓰던 향수를 좋아한다며 내 살냄새와 섞인 그 향이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내 품에 안기던 수진이었다. 그런데 다른 놈이 그 향수를 뿌리고 내 아내를 만났다니. 심지어 내 아내는 그 향을 맡으며 그놈과 몸을 섞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완벽한 외도였다. 수요일마다 베이킹 클래스에 간다며 행복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 직접 구웠다며 내밀던 달콤한 타르트와 마들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비웃기 위해 만들어진 더러운 연극이었다. 상간남은 내가 쓰는 향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부러 그 향수를 구해서 온몸에 처바르고 나갔다는 건 단순한 바람을 넘어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도발하고 조롱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아내에게 다정하게 발라주던 그 향수가 이제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대체 누구야? 어떤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이빨이 부딪히며 으드득 소리가 났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낸 놈의 프로필을 확인하려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번호인데다가 프로필 사진조차 기본 이미지로 되어 있어 정체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 이름 대신 적힌 조롱 섞인 별명만이 화면 속에서 나를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다. 내 주변 인물일까? 내 향수를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인가? 머릿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범인은 안개 속에 숨은 채 오직 나만을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놈을 향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눈앞이 붉게 물들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당장이라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던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따뜻한 수증기와 함께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진이가 젖은 머리를 털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수진아. 이 향수 누구 거야? 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빵 상자를 그대로 수진이 발밑으로 집어던졌다. 퍽 소리와 함께 상자가 찌그러지며 그 안에 타르트와 마들렌이 거실 바닥으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자 틈새로 지독하게 익숙한 그 남자의 향수 냄새가 거실 전체로 확 퍼져나갔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오직 나만의 시그니처라고 믿고 써왔던 바로 그 향기. 수지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바닥에 흩어진 빵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나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나보다 더 컸다.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겨우 향수 냄새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몰아세워? 당신 진짜 미쳤어? 완전 의처증 환자 다 됐네. 의처증? 수진아, 너 똑바로 말해.
그 베이킹 클래스 강사 여자라며 영수증이랑 안내문 다 봤어. 그리고 내 휴대폰에 온 그 문자. 대체 어떤 놈이 보낸 건데? 내가 소리치자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들켰다는 사실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악을 쓰며 내 뺨을 칠 듯이 손을 휘둘렀다. 내 휴대폰을 훔쳐봤다고? 당신이 내 휴대폰을 몰래 뒤졌단 말이지? 진짜 소름 끼친다, 민우 씨. 나를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본 거야? 부부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 감시하고 의심하는 인간이랑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수지는 쾅 소리가 나도록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문이 잠겼다. 쾅, 쾅, 쾅.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3년을 함께 살며 사랑했던 아내가 완전히 낯선 괴물처럼 보였다. 배신감과 모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집안에 가득 찬 그 역겨운 향수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는 지갑과 차키만 챙겨들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달아오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오직 한 명. 대학교 때부터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해온 가장 친한 동창이자 절친인 진호였다. 매주 힘들 때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녀석이었다. 나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고 했다. 평소 우리가 자주 가던 허름한 선술집 테이블. 진호는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를 연거푸 3잔이나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알코올도 가슴속에 불덩이를 끄지 못했다. 진호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쏟아냈다. 수요일마다 늦게 들어오던 것, 베이킹 클래스의 거짓말, 그리고 내 향수를 뿌리고 나를 도발하던 그 정체 모를 상간남의 문자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진호는 내 말을 묵묵히 들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해 보였다. 내가 말을 마치고 괴로워하며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자 진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다독였다. 민우야, 일단 진정해.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재수 씨가 그럴 리가 없잖아. 응? 마음 단단히 먹어라, 친구야. 진호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은 위안을 얻으려는 찰나였다. 내 어깨를 감싸 안은 진호의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펄럭이는 셔츠 소매 끝에서 어떤 냄새가 내 코끝을 강하게 찔렀다. 순간 내 모든 사고회로가 얼어붙었다. 진호의 옷자락에서 풍겨오는 것은 방금 전 집구석에서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리고 수진이 들고 온 빵 상자에 잔인하도록 진하게 배어있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다. 국내에서는 오직 나만 쓴다고 자부했던 바로 그 특유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진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진호가 내 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그 낯선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 눈앞에 술잔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배신감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진호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하냐? 수진이가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내 향수를 뿌리는 놈이랑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술을 한 모금 삼키려던 그 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진호의 휴대폰 화면이 징 하고 울리며 밝아졌다. 화면 위로 익숙한 프로필 사진이 떴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긴 생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바로 내 아내 수진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뜬 이름은 수진이가 아닌 다른 은밀한 애칭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이 잘게 떨렸다. 내 시선이 진호의 휴대폰 화면에 고정된 것을 눈치챈 진호의 손길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나는 굳어진 채로 서서히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내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분노하고 내 어깨를 다독여주던 10년지기 절친의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다. 진호에게서 풍겨오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매일 밤 나를 괴롭히던 수진이의 옷과 빵 상자에서 짙게 배어나왔던 바로 그 향수 냄새. 내가 10년 동안 고집하며 써왔고 수진이에게도 다정하게 발라주었던 바로 그 향이었다. 상간남의 정체가 나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비웃었던 그놈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진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너였어? 진호 너였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모든 것을 눈치챘음을 직감한 진호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당황할 줄 알았던 녀석은 오히려 컵을 내려놓으며 피식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동정 어린 친구의 가면을 벗어던진 진호의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도발적이었다. 결국 알았네? 생각보다 눈치가 느려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민우야, 진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끼웠다.
기억 안 나? 작년에 내가 나한테 그 베이킹 클래스 좋다고 수진이 기분 전환 시켜주라고 소개해줬잖아. 내 덕분에 우리 둘이 아주 제대로 눈이 맞았지.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 내가 내 손으로 아내를 내 친구에게 밀어넣은 꼴이었다니. 진호는 다리를 꼬며 비웃음을 이어갔다. 일부러 그 향수 뿌린 거야. 네가 언제쯤 알아채고 미쳐버릴지 궁금했거든. 내가 그렇게 아끼던 향수를 묻히고 온 내 아내랑 살면서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진짜 등신같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진호는 그런 나를 아주 흥미롭다는 듯 구경하더니 폰을 들어 몇 번 톡톡 건드렸다. 그리고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진호는 입꼬리를 잔뜩 올린 채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애초에 너한테 과분한 여자였잖아. 안 그래? 그 말과 함께 내 화면에는 진호와 수진이가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침대 위에서의 사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진호의 입에서 나온 그 비열한 고백은 내 온몸에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10년 넘게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와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속이고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들의 기만은 단순히 외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추악한 정체가 탄로나자 수진이와 진호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덫에 걸린 짐승처럼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적반하장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수진이의 친정 쪽에서 날아온 거친 항의 전화였다. 늦은 밤, 장인어른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이서방, 자네 정말 실망이네. 우리 수진이가 집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의처증 환자처럼 자기 아내를 감시하고 폭언을 퍼부을 수가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수진이는 이미 친정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평소에도 심각한 의부증과 의처증 증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빵 상자를 집어던지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눈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상태였다. 친정 식구들은 내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나를 순식간에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나쁜 남편으로 몰아세웠다. 매일 밤 장모님과 처남에게서 날아오는 비난의 문자 메시지는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숨막히게 다가왔다. 진호의 행동은 더욱 악랄했다. 녀석은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대학 동창회 단톡방과 주변 지인 무리에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을 때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진호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즘 회사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아내의 평범한 취미 생활인 베이킹 클래스 강사까지 의심하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민우 그 녀석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수진 씨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중간에서 좀 도와주려고 만났던 건데 그걸 두고 나랑 바람을 피운다며 말도 안 되는 의부증 증세를 보이더라고. 친구로서 참 안타깝다. 진호는 자신이 마치 상처받은 아내를 위로하고 가정을 지켜주려다 억울하게 오해를 산 대인배인 양 행세했다. 10년을 함께한 대학 동기들은 진호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나를 슬금스런 피하기 시작했고 단톡방의 대화는 내가 나타나면 차갑게 끊겼다. 철저한 사회적 고립. 그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분명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해야 했고 밤에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폭로하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스스로를 통제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저들이 파놓은 미친 남편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집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리고 지인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디찬 분노가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그래, 어디 마음껏 떠들고 다녀봐라. 너희가 파놓은 그 함정이 결국 너희의 무덤이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메신저 대화 캡처본, 수진이의 블랙박스 기록, 그리고 진호가 흘렸던 말들을 하나하나 외장 하드에 옮겨 담았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 속에서 나는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복수를 완성할 결정적이고 완벽한 증거들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수진이와 진호에게 연락했다. 오해를 풀고 다 같이 좋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양가 부모님은 물론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공통 동창들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넓은 한정식집 룸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자 수진이와 진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민우 씨 요즘 정말 이상해요.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한다니까요 라며 흐느꼈고 진호는 친구들 사이에서 민우 이 자식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멀쩡한 사람들을 의심하더라고.
내가 수진 씨 도와주려다가 덤터기 쓴 거야 라며 당당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들었다. 양가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나를 향한 걱정과 비난이 섞인 웅성거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는 수진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고 나를 비웃으며 비하하는 대화들이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경악한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내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이어서 진호가 술자리에서 나에게 뱉었던 도발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내가 내 마누라랑 눈 맞은 게 억울하냐? 내가 알아채길 바라면서 일부러 그 향수 뿌린 거야, 이 병신아. 진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진호의 부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동창들은 진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10년째 써온 그리고 진호의 몸과 수진이의 빵 상자에서 풍겼던 그 특유의 향수병들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이 향수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 거야. 진호 내가 왜 이걸 쓰고 다녔을까? 나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조롱하고 싶어서였겠지. 완벽한 증거들 앞에 수진이와 진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방금 전까지 다정하던 두 사람의 동맹은 순식간에 처참하게 깨졌다. 수진이는 진호의 멱살을 잡으며 너 때문이야. 내가 민우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잖아. 라며 비명을 질렀고 진호는 수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내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쳤잖아. 어디서 나한테 덮어씌워? 라며 서로에게 추하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양가 부모님들의 고함과 두 사람의 악다구니로 난장판이 된 그 방 한가운데서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 사람의 얼굴을 향해 차갑게 던졌다. 위자료 청구소장이야. 법정에서 보자고. 법원 건물 밖으로 걸어나오자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등 뒤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파멸해가는 비명과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 입가에는 그동안의 배신감을 모두 씻어내는 아주 서늘하고도 완벽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다. 수진과의 지저분했던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내 10년지기 절친이었던 진호를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나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두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 추악한 불륜 행적이 낱낱이 까발려진 탓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다니던 직장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결국 나란히 권고사직을 당했고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받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잃어버린 수진과 진호는 이제 서로를 피를 말리듯 원망하며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고 있었다. 네가 그때 그 향수만 안 뿌렸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울부짖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내가 겪었던 배신감에 비하면 오히려 담담할 정도로 초라했다.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후 나는 정들었던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물건을 박스에 담아가던 중 화장대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향수병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오직 한 브랜드만 고집하며 사용해왔던 국내에서는 구하기조차 힘든 바로 그 스킨과 향수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향수병을 손에 쥐자 알싸하면서도 묵직한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수요일 밤마다 수진의 옷가지와 빵 상자에서 풍겨왔던 바로 그 냄새. 그리고 내 앞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나를 기만하던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나를 완벽하게 바보로 만들기 위해 이 향수를 매개체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내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잔혹한 흉터로 남아있었다. 향수병을 꽉 쥔 내 손이 잘게 떨려왔다. 법적인 복수는 끝이 났고 그들은 파멸했지만 내 안에 남은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다. 짐 가방을 닫으며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지독했던 이 비극의 막은 내렸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아내와 10년지기 절친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한 남편의 복수극.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이 두 사람에게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복수를 선택하셨겠습니까?